네, 안녕하세요. 이희찬입니다. 러시아 전통 무술 삼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푸틴 대통령과 효도르 선수의 공통점을 꼽자면 두 사람 다 삼보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삼보가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삼보 국가대표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단 하나의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먹은 불곰 29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모바일에서 어플리케이션 팟빵을 다운받아 러시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사용자께서는 아이튠즈에서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정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환입니다. 제가 종종 불만을 표출해 온 게 있었어요. 내 멘트가 갈수록 줄어든다. 내 분량이 너무 적어진다. 근데 우리 이의찬 PD가 드디어 제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대본을 받아보니까는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정치의 시즌답게 뭔가 하려고 하는 건지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네,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새 정치를 구현하고자 민심을 한번 근데 너무 길게 줘가지고 부담스럽더라고. 예. 네, 어쨌든 경화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우리나라 삼보 국가대표 손종현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손정현이라고 합니다. 삼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무리를 해버리신 것 같은데요. 먼저 삼보라는 무술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어로는 самозащита без оружия의 약자로서 직역을 하면 맨손 호신술이라는 뜻입니다. 삼보 형성의 중요한 기본이 된 호신술들을 살펴보면 다게스탄 공화국의 레슬링, 그루지아 공화국의 치타오바,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호신술과 몽골의 몽골씨름, 프랑스식 복싱인 사바테, 브라질의 유술과 일본의 유도 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삼보가 구체화된 것은 1938년 11월 16일로 당시 전 소련 체육스포츠위원회가 위의 호신 기술을 민속 격투기로 연구, 분류, 정리하며 각 공화국의 전문가들 소집하여 새로운 호신 체계를 만들어 그 체계를 삼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구소련의 특수부대였던 스페치나츠의 격투 교과 과정 중 하나이기도 한 삼보는 구소련의 국민의식 고취라는 큰 공헌을 하였으며 그 때문에 국기로 지정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삼보 선수 생활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삼보에 심취한 인물인데요. 러시아의 군과 경찰은 물론이고 정재계 등 각 분야의 많은 인사들도 삼보를 익혀서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태권도가 있다면 러시아에는 국민 스포츠 삼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오늘 테마입니다. 손정현 감독님께서는 우리나라 유도의 국가대표 출신인데 삼보를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셨나요? 2012년도에요. 제가 이제 유도 선수 생활을 은퇴를 하고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현재 이제 대한삼보연맹 이연백 전무이사님이 저희 이제 유도 선배세요. 적극적인 이제 권유로. 왜냐면 또 제가 또 삼보에 그 전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권유에 의해서 제가 2013년도에 바로 첫 국제대회 출전을 시작으로 이제 삼보에 입문하게 됩니다. 삼보를 처음 알게 되고 국제대회에 출전하기까지 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것 같은데 그만큼 삼보가 유도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삼보는 유도, 주짓수, 레슬링이 다 가미가 된 겁니다. 삼보는 유도에서 마찬가지로 다 파생이 된 겁니다. 유도가 전신이고 주짓수도 유도에서 다 파생이 된 겁니다. 예. 제가 유도, 레슬링, 주짓수를 가지고 세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도는 요즘에 상체만 쓸 수가 있어요. 기술을. 이 유도는 잡기의 운동인데 이 잡는 손이 허리 벨트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반칙패가 돼요. 그리고 주짓수라는 것은 뭐 MMA나 보면은 그라운드라고 그러죠. 네. 그라운드에서 꺾고 쪼르고 누르고 이런 게 이제 주짓수라고 보시면 돼요. 레슬링 또 하체 기술을 들어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태클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도의 상체, 하체 기술, 레슬링, 그리고 그라운드 기술, 주짓수. 이렇게 해서 3번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격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재밌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감독님은 첫 국제대회 출전 이후에 2013년 5월부터 플레잉 코치로 활동을 시작하셨고 13년도에만 2개의 국제 삼보 대회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거머쥐셨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국가대표 감독으로 활약 중이시고요. 그만큼 삼보에 애착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물론 유도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삼보를 택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새로운 저에게 도전입니다.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보다는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사는 약간 챌린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강합니다. 사실은 권유받았을 때 시합 나갈 때 연습을 안 하고 나갔었어요. 왜냐면 유도랑 그냥 비슷하다고만 들어가지고 연습 안 해도 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건방진 생각으로 카자흐스탄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시합 날이 다가왔는데 유도만 믿고 딱 들어갔는데 전혀 틀린 거였어요. 제가 생각한 게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콜드패를 당했었어요. 첫판에 또 러시아 선수를 또 만난 거예요. 운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 실력 어쨌든 탓하고 돌아와서 바로 삼보 연습에 들어갑니다. 제가 명지대학교 이제 박사과정으로 이제 학교 조교로 생활했었어요. 있으면서 그 옆에 이제 대학교에 또 하나 있어요. 거기서 후배들하고 친구들을 모아서 삼보 동아리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영상을 되게 많이 보면서 동작 하나를 연습했습니다. 그러니까 삼보는 기술을 들어가기 위해서 허리를 숙여서 그렇게 자세를 낮춰서 합니다. 저는 유도 스타일이 배우다 보니까 항상 서서만 있었어요. 그 후에 이제 또 3월 달에 모스크바 대회를 또 한번 나갔었어요. 그때는 또 1회전은 통과를 했었어요. 네. 연습도 하니까 금방 뭔가 좀 스타일 나오더라고요. 1회전 통과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러시아를 만났어요. 그 선수가 또 우승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때는 제가 이기고 있다가 졌지만 그때 나이가 좀 있는 나이라서 뒷심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때 또 돌아와서 이번에 내가 체력이 안 되셨으니까 이제 체력 운동을 내가 했었어요. 부족한 거 아니까 채워갔습니다.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 또 5월 달에 시합을 바로 나갔었어요. 그때는 제가 3등 동메달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삼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삼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스포츠 삼보 그리고 컴뱃 삼보,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삼보는요, 위에는 유도복, 밑에는 레슬링복. 레슬링 복장은 예를 들어 이제 타이즈식이죠. 네. 타이즈를 입고 밑에는 레슬링 슈즈를 신습니다. 시합장도 레슬링 매트랑 흡사합니다. 자, 스포츠 삼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도, 레슬링, 주짓수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종목이고요. 네. 컴뱃 삼보는 타격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MMA 있잖아요. 이종격투기. 네. 이종격투기하고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게 먼저 생긴 거죠? 스포츠 삼보, 컴뱃 삼보 중에? 대회에서는요 같이 하거든요, 시합을. 스포츠 삼보 종목하고 컴뱃 삼보. 그래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컴뱃 삼보가 유래가 된 거죠. 왜냐면 러시아 특공 무술에서 유래된 거라서 컴뱃 삼보가 이 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스포츠 삼보는 일단 잡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도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이 스포츠 삼보가 유리하고요. MMA 선수들은 유도 훈련을 많이 못했었어요. 다른 거 훌륭한 점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컴뱃 삼보를 하고 있는 베스트 선수들이 다 유도 선수 출신들입니다. 유도 베이스가 되고 스포츠 삼보에서 타격 연습을 좀 많이 하면은 컴뱃 삼보가 그 유도 장점이 있거든요. MMA는 이제 복싱을 하고 이런 케어를 시키고 꺾어야지 이제 끝나는데 네네. 컴뱃 삼보는 넘겨야지 점수가 나옵니다. 넘겨서 점수를 획득하는 겁니다. 엎어치기가 돼야 엎어치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MMA 보면 계속 타격만 하잖아요. 타격으로 다운되면 끝나거나 시간 되면 판정하거나. 근데 삼보는 5분 타임 안에 최대한의 매치기나 점수에 의해서 판정이 나는 겁니다. 타격으로는 점수를 못 받는. 타격으로는 거네요. 다운을 2번 해야지 이제 다운을 한 번 하면 이제 4점, 2번 하면 게임이 끝나는데 웬만해서는 다운이 잘 안 나옵니다. 한 번 원투를 치고 바로 잡아서 매치기로 들어가거든요. 네. 타격은 그냥 타격은 거들 뿐. 그렇죠. 타격은 그냥 거들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잼 날리는 네. 수준. 왜냐면 타격을 하다가 바로 매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야지 점수가 따야지 이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룰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5분 동안에 서로 아무 점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심판들 3명에서 합의 판정? 네, 합의 판정을 해서 승기를 줍니다. 거기도 혹시 유도처럼 절반 뭐 그런 게 있나요? 이제 3분은 점수가 1점, 2점, 4점. 요 점수를 가지고 판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밌는 룰이 있어요, 3보에. 예를 들어 PD님이 먼저 뭐 2점을 땄다.
근데 종료 한 10초 전에 손정현 선수가 2점을 땄다. 그럼 동점이잖아요. 네. 네. 그럼 요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재경기를 할까요? 뭐 심판들이 판정? 판정을 줄까요? 판정? 후득점자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아, 예. 네. 아.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손정현 선수가 이유찬 선수한테 벌칙으로 1점을 따냈어요. 근데 이유찬 선수는 기술을 걸어서 1점을 땄어요. 그럼 동점이잖아요. 예. 네. 그럼 기술 점수가 이기는 겁니다. 아하. 효도르가 UFC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컴뱃 선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효도르 선수는 유도 선수와 삼보 선수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 같이 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어릴 때부터 같이는 못해요. 사실 러시아에서는 클래스가 유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연습장 안에 가시면은 삼보 선수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유도 지도자가 꼭 들어있고 아, 그래요? 유도 클래스 들어가 있으면 삼보 지도자가 꼭 계세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CIS 국가는 삼보 시합도 출전할 수 있고 유도 시합도 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도르 선수가 그런 이제 유도를 수련하면서 삼보도 같이 하면서 컴뱃 삼보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컴뱃 삼보에서 세계 선수권 이제 챔피언을 하고 요때 이제 MMA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효도르는 유도보다는 컴뱃 삼보를 더 잘했나요? 왜냐면은 UFC에서 효도를 소개할 때 삼보 선수 출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네. 효도르는 삼보 네. 이 공식이 약간 설립돼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러면은 효도르는 아무래도 삼보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실력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유도에서는 크게 이제 메달을 딴 게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삼보에서는 이제 컴뱃 삼보에서는 세계 챔피언을 여러 번 하고 푸틴 대통령도 어릴 때부터 유도와 삼보를 배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현재 국제삼보연맹 명예 총재이기도 하고요. 그 국제삼보연맹이라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는 피아스라고 합니다. 거기 현재 이제 푸틴 대통령님께서 명예 총재로 계시죠. 그리고 국제삼보연맹 회장님은 세스타코프라고 하는데 푸틴 대통령하고 이 세스타코프 의원은 어릴 때부터 수련을 같이 해왔던 사이입니다. 대부분 시합을 나가게 되면은 대부분 메달이 다 러시아에서 가져갑니다. 태권도가 네. 뭐 싹 휩쓸었듯이 거의 9체급 있으면 남자 9체급 있으면 9체급을 다 러시아가 가져갔어요. 2등은 주로 벨라루시아론 선수인데 요즘에는 7대3 정도 돼요. 타국에서도 많이 발전이 되고 많이 올라와서 한국은 가끔 지금 진입을 노리고 있는 이제 순위권은 다 들어갑니다. 한국이 또 그만큼 지금 많이 성장해 있고요. 그러면 거기 그 삼보를 하는 나라 또는 가입된 나라는 몇 개국이나 되는 건가요? 현재 85개국 이상이 가입돼 있고요. 러시아 이제 피아스 측에서는 대륙마다 그 중심점을 찝어서 키우고 있거든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거점이고. 아시아도 한국이 거점이에요? 올림픽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한마디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충분하다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어떠신가요? 정말 충분합니다. 그래요? 근데 조금 유도하고 레슬링 중간에 있어요. 어떻게 삼보가 그렇게 포지션이 되게 애매하군요. 이건 넣기도 그렇고 안 넣기도 그렇고 지금 약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유도는 이제 상체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보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복합적인 분위기가 다 있기 때문에 보는 즐거움이 정말 스릴이 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MMA를 보시면 5분 3회전, 3분 3회전 이렇게 되는데 3번은 딱 5분의 단판. 그거 되게 스피드 있네요. 그러면 보는 집에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컴뱃 삼보가 격투 타격도 있잖아요. 발 타격도 가능한 건가요? 물론 당연하죠. 모든 타격이 다 가능한. 그 대신 뭐 팔꿈치라든가 무릎 같은 거는 타격이 안 되고요. 팔꿈치하고 무릎 다 돼요. 다만 스탠딩에서 서 있는 상황에서 무릎치기 헤딩도 있어요. 헤딩을 한다고요? 네. 시합을 하다가 상대 선수한테 헤딩으로 레슬링에서나 보는 듯한 그런 헤딩을 진짜 레슬링에서 보는 거 있죠. 옛날 레슬링. 헤딩도 있습니다. 그리고 낭심차기도 있어요. 그게 진짜요? 그거 죽겠는데. 완전 어떻게 보면 물이에요. 물을 그냥 완전 소련 시대 때 코만도 무술. 정말 듣고 보니까 전형적인 그 스트리트 파이터의 그런 그렇죠.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어디서 전화 와서 삼보가 그렇게 강하냐. 뭐 우리랑 한번 붙어보자. 뭐야 도장 깨기야 뭐야? 뭐 진짜로 이상한 전화 많이 받았어요. 뭐 누구 이길 수 있냐. 뭐 우리 동네에 뭐 양아치들이 많은데 비속어 괜찮습니다. 건들건들한 형들이 많은데 나 삼보를 배워서 좀
때려잡고 싶어요. 뭐 이런 문의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심지어 답변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가까운데 아무 때나 가세요. 가까운 도장 아무 때나 가시라고. 그럴 거면 삼보 배우지 말라고. 저는 진짜 그렇게 합니다. 삼보를 누구 이기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고 내 몸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런 예의거든요. 아, 너무 멋있네요. 그렇죠. 네. 예의적인 무도는 다 예의로 시작하고 예로 끝납니다. 예. 예인 운동인데 낭심차게 있고 박지훈 그거는 정해진 룰. 그렇죠. 정해진 룰에 의해서 나오면 그렇게 하진 않아요. 시합장 나오면 그러면 큰일 나죠. 예.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효도르가 유도 선수기도 하고 이제 그 삼보 선수기도 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유도 말고 삼보를 좀 더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얘기를 지금 듣다 보니까 효도르가 유도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게 필살기를 다 봉인당한 느낌이야. 그 유도를 할 그쵸, 때는 그쵸. 할 수 있는 거 다 못하니까. 예. 유도는 못하는 기술이 많죠. 효도르한테. 효도는 타격도 해야 되고 박치기도 해야 되고 거기도 차야 되고 뭐 그러니까 바쁜데 뭐 매치기만 하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봉인돼 있네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보도 충분히 뭐랄까 그 예의 있는 운동, 예. 그 예의를 추구한 운동을 맞습니다. 한다면 예. 인사법이랄까요? 어떻게 되나요? 우리 뭐 유도는 딱 서로 마주보고 살짝 가볍게 허리를 네. 숙이잖아요. 또 그런 것처럼. 인사를 하는데 네. 저희는 악수로 합니다. 악수로 하고 한번 포옹으로 한번 해줍니다. 아하. 예.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지각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한국 방문했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에 늦은 이유가 대한삼보연맹 관계자들 때문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진짜 이건 좀 해명을 한번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무슨 기사에 보면은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 가는 중에 대한삼보연맹 선수와 이놈을 만나서 그런 것 때문에 늦었다. 뭐 무슨 지각 말도 안 됩니다. 저희도 거기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때 만나긴 만나셨나요? 만났어요. 제가 아. 현장에서 기사에 나간 사진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제가 사진을 그 경호원들 있는 가운데 제가 중간에 딱 서서 사진을 제가 다 찍었어요. 아, 사진 찍으셨어야 되는데, 감독님. 네? 그런 거 좋았을 건데. 저는 푸틴이 다른 선수랑 악수를 했었어요. 예. 근데 저 옆에까지만 하고 돌아갔어요. 네. 안타깝다. 제가 약간 옆에 사이드 빠져 있었는데 네. 저한테 오시더니 옆에 선수들까지만 하고 돌아갔어요. 아, 사진 기사인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네. 아, 되게 안타깝네요. 아쉽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그 사진이 뉴스에도 나가고 보도에도 나갔기 때문에 뿌듯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푸틴 대통령 그때 지각한 거는 네. 저희 대한삼보연맹이 아니라 그렇죠. 예. 원래 늦게 나오셨어요. 예. 그리고 그 호텔 앞에서 대기를 하셨었잖아요. 예. 실제로 악수하고 뭐 인사 나눴던 시간은 얼마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1분 30초도 안 됩니다. 악수를 5분, 6분 좀 따닥따닥 하시고 바로 돌아타셨어요. 차 타고 나오시다가 우리가 입구 쪽에 있었거든요. 플랜카드를 걸고 환영합니다. 삼보 관계자입니다. 네, 하면서 네. 가시다가 차를 세우더니 바로 내리셨어요. 누구도 예측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인사만 하려고 플랜카드 러시아어로 만드셨나 보네요. 러시아로 썼고 한국어로 썼는데 갑자기 차가 우리 앞에 쓰더니 바로 내리셔서 바로 악수로 야. 다들 깜짝 놀랐어요. 남자네요. 네, 남자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되게 반가웠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때 기사로 볼 때 무슨 대한삼보연맹에서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에 푸틴이 참여하기로 돼 있어 늦었다라고 봤는데 완전 오보였네요. 그러면 그 기사가. 그 기자 좀 보고 싶네요. 근데 그 기자 삼보로 덕분에 좀, 네. 삼보연맹의 그게 있어요. 부각, 네, 부각이 됐어요. 있죠. 네. 물론 있죠. 네. 과연 네. 어떤 운동이길래 푸틴 대통령과 그렇게 오래 네. 독대를 했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잖아요. 그 기자님 한번 뵈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삼보를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이제 전국에 걸쳐서 도장들이 다 있습니다. 대한삼보연맹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제 현황들이 다 돼 있거든요. 태권도 학과가 있고 유도 학과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대학 중에 삼보학과라는 건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최근에 네. 국민대학교 이제 생활체육학부라는 데서 네. 삼보 전공을 개설했어요. 그래요. 예. 사실 제일 아쉬운 부분이 러시아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왜 삼보를 안 했을까? 내가 20년 살면서 삼보를 했으면 지금 메달이라도 땄을 텐데. 근데 저는 원래 이게 그 싸우고 막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스포츠입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의가 있는 스포츠라고 그렇죠. 하시잖아요. 예의가 없었네요. 잘하신다.
최근에 MBC 마리텔에 김동현 선수가 출연을 했잖아요. UFC 세계 랭킹 7위라고 하던데 삼보를 조금 배웠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삼보 들어온 지 2003년도에 삼보가 이제 안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이제 2004년도에 세계대회를 이제 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몰도바로 가는 티켓을 얘기했대요. 근데 그때 2004년도 몰도바 되게 생소한 나라였대요. 여행사에서 몰도바는 뭔지 몰랐대요. 몰디브 티켓을 끊어놓은 거예요. 대사관에서 통역하던 분이 같이 따라갔었는데 내리자마자 회장님 몰디브예요. 여기가 몰디브. 이래가지고 뭐 조개 잡고 꽃게 잡고 이렇게 휴양을 즐기고 왔다고 하는 그래서 일화가 그 구성원에 김동현 선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김동 선수가 이제 첫 이제 삼보를 이제 삼보를 한다고 갔는데 갔는데 조개나 잡고 네. 그 정말 좋은 추억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삼보 도장에 다니면은 월 도장 비용이 대략 평균 얼마 정도? 뭐 지역마다 다 틀리지만 네, 네. 땅값도 네, 있고 뭐 땅값도 있고 뭐 그런 거 틀리지만 네. 뭐 대략 뭐 10만 원에서 뭐 15만 원 요 사이일 거예요. 뭐 나이가 그러니까 초등부일수록 좀 더 싸지죠. 뭐 한 8만 원, 9만 원대에서 뭐 이제 성인분들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고 요렇게 형성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삼보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네이버에 대한삼보연맹을 검색하셔서 네. 대한삼보연맹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네.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거기서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일찬 PD님한테 문의하세요. 이일찬 PD님은 잘 해주실 거니까. 네. 예의가 없어서 러시아에서 오셔가지고 그죠? 전화 오면은 이럴 거예요. 아이 뭐하러 싸움 배우게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이따 잠깐 봬요. 저희가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출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나오고 싶었었어요. 러시아라는 걸 아직 문화가 생소하고 러시아를 다루고 있는 이런 좋은 방송이 있다는 걸 이제 진짜 알았었으면은 제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예, 2차 우리 PD님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친분이 있고 나와서 삼보도 알리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무술의 공통된 철학이 바로 공격이 아니라 자기 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도 지켜야 마음도 지킬 수 있고 마음을 지켜야 몸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삼보를 한번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난세일수록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